두 번째 집중 인터뷰의 주인공, 원조 친박 이렇게 불리시던데요. 육선 국회의원을 지낸 서청원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모셨습니다. 오늘 정관용 라이브는 여야의 두 정치 거물, 과거 당대표를 다 지내셨던 분들이 차례로 나오시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 재보선에서 경기 화성갑 지역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제1차 심사를 지금 통과한 상태고요. 과연 만약 공천 받아서 당선되면 새누리당 내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생기는 것 아니냐, 정치권 전체에 지각 변동이 생기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서청원 상임고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렬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 빨간 넥타이 많이 맵니다. 오래간만에 복귀하시니까 조금 그 젊은 이미지를 불어넣기 위해서 혹시 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예. 원조 친박이라고 불려지는 게 지난 1998년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하실 때입니다. 그때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현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공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에 입문시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할 수도 있겠죠. 예. 이번에 공천 신청하시기 전에 내지는 공천 신청하신 후에 박 대통령 따로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뭐 여러 차례 언론에 박 대통령 당선 되시고 또 취임 이후에 제가 인터뷰를 좀 한 일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대통령에게 여유를 드려야 된다.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그 말씀드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양반이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여유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는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했거나 만나뵌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 그럼요. 예, 뭐 당선되신 다음에 뭐 서로 축하 전화를 드린 일은 있습니다만은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그 양반들을 도왔던 원로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나서는 것은 아니다. 다 시간과 여유를 줘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뵙자고 말씀드린 일도 없고 전화 통화한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천 신청한다고 통보도 안 하셨고? 제가 통보할 사항은 아니죠.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공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의 정무라인을 통해서 보고는 받으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아까 그 대통령 당선에 공세운 주변 원로들은 좀 물러서 있어야 되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 원로분들 이름하여 7인회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그 언론에서 들었죠. 근데 거기 소속이 안 돼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원래 박 대통령이 되실 때 저는 독자적으로 백의종군을 선언했고 저 혼자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가라고 해서 혼자서 조그만 정성을 했죠. 그렇게 뭐 그분들이 실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저는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가까운 선후배들이죠. 선배들이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선거나 당의 전면에 나서질 않았었다. 그렇죠. 백의종군 선언하고 저는 뒤에서 맞아요. 조그만 정성이 있으면 또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찾아서 조그만 정성을 했을 뿐이죠. 그게 뭐 물론 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정치권의 분석이라는 게 뭐 늘상 이렇듯이 2002년 대선 때 사떼기 사건 연루되셨고 2008년 친박연대 공천원금 사건 연루되셨고 두 번 뭐 처벌받으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 좀 전면에 나서시기가 좀 그랬던 거 아닌가요? 글쎄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오늘 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모든 두 사건의 부분은 내가 정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언론 보도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표적과 정치 보호국의 성향이 강한 그런 두 번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지난 18대에는 제가 292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재산이 꼴찌였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베꼈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사적으로 뭐 그런 책임을 진 부분은 제가 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은 내가 개인을 그 자산을 위해서 안 한 것은 다 알기 때문에 예, 예. 정치권에서는 저의 물론입니다. 그런 억울함을 지금,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 예. 다 무슨 네네. 뭐 개인적 비리 문제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대선 자금 문제고 그다음에 네네. 총선 자금 문제고. 네네네. 근데 어쨌든 위법하신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제 삶 자체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출마하려고 생각하고 예, 있는 이제 거죠. 바로 예. 궁금해지는 게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앞두고서 조금 깨끗한 공천해야 되겠다 해서 이 공직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 이런 이제 당규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부적격 기준 중에 하나로 부정 비리 등에 관련된 자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혹시 이것 때문에 지금은- 공천의 결격 사유가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국회에서도 제가 그 구속됐을 때 석방동의안을 무려 253명이 억울하다, 보복당했다 낸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예, 그럼 저의 억울함을 잘 압니다. 예. 또 우리 당원 당규에도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있다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 공천하고 이번 재벌 공천하고의 기준이 저는 같지는 않지 않겠느냐. 아, 그래요? 예. 그때 총선 공천이고 지금 재보선 공천이니까 예.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의 당과 또 정치권에 기여한 그런 것들을 당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고 제가 지금 이 시현 시점에서 막힌 전국을 뚫고 예, 예. 또 당도 화해와 소통을 통해서 단결된 모습으로 나가서 박근혜 정부 5년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예, 예. 그런 많은 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뭐 당내에서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공천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의 공천 기준으로 말하면 좀 결격 글쎄요, 사유가 되는 그것도 거고. 난 뭐 제가 공천에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어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기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저는 모든 걸 사면복권이 됐기 때문에 전혀 결격 사유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화성하고 연고가 별로 없다.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러 번 계속 반박을 하고 계신데 한 뭐 말씀만. 화성 지역에 연고가 없고 반박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제가 거기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분 많다는 것도 물론, 아셔야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수도권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내가 고향은 충청도지만은 서울에서 6번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화성은 예.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제 외갓집입니다. 아, 예. 연고도 있다. 사람에게 뿌리가 있다면 세 가지 뿌리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낳은 것이고 하나는 외가초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공천 될 걸로 확신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뭐 우추조하다가 나왔는데 예. 그것은 왜냐하면 공천도 확정이 안 됐지만 제가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 예. 네, 면접을 똑같은 프로세스를 밟아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나왔는데 이제 당에서 그건 결정할 문제고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예, 주저하다가 제가 당의 심사를 다 받았고 과정 거쳤으니까. 때문에 예. 오늘 우리 정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홍문정 사무총장이 네네네. 그 면접장 밖에까지 나가서 우리 서전 대표를 모시고 들어갔다고 No, 아닌가요? 잘못합니다. 안에서 내가 문에 들어가니까 그 문 밖이라는 얘기는 잘못 표현된 거예요. 예. 그 안에서 그래도 내가 전임 대표니까 예. 후배 의원이고 사무총장인데 예. 문 안에서 예. 그건 일종의 인간적인 예의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 걸 가지고 난 오늘 질문 자체도 그런 부분에서 별로 상쾌하지 않습니다. 예. 상쾌하지 않는데 예. 서로 사회의 인간관계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친구와 선후배 간에도 그렇죠, 예의가 있고 또 정치권에도 예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좀뭐 공천 일부 예. 얘기한 부분에 이제 대해서 공천 심사에 예. 임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네네네. 또 이제 평상시 같으면 괜찮지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또 그걸 관리해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요 그렇게 그 관리와 서로 인간적인 선후배 관계 또 내가 당 대표도 지냈고 나하고 한참 후배되는 연배도 차이 나고 연배도 차이가 예의를 나니까 갖추는 것 그럼요 그것도 아름답게 필요하다. 보셔야지 예. 그런 걸 가지고 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 가지고 이렇게 한다 아쉽소. 그러면 그건 좀 제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홍문정 사무총장이 네. 우리 서 전 대표님 같이 전국적인 스코프를 가지신 분이 화성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많다. 또 연고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전국 방송에서 해서 이거 혹시 당 지도부의 의중이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 내정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저도 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야 뭐 이 한나라당 대표와 친박연대 대표 예. 많은 것을 지냈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을 알죠. 제가 전국에 안 다닌 데 없이 선거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총장이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고 예. 어떤 뭐 계산 속에서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공천심사위원회 면접도 안 가죠. 예. 내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저 어려울 때 나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공천심사위원회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네, 예. 그래서 나 한 것이지 무슨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공천 안 나갑니다. 저도 오케이 내가 저 당대표 지냈고 당신들이 뭐 알아서 해라. 예,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 겸허하게 겸손하게 당의 모든 과정을 겪는 것이 제 도리다 알겠습니다. 생각해서 간 거죠. 물론 아직 공천도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얘기하는 게 또 너무 빨리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는 뭐 손학규 상임고문 얘기까지 또 나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또 전국에 어떤 빅매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 손학규 상임고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으로서. 글쎄요, 손학규 전 지사는 저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을 모셨던 민주계의 선후배 가까운 동지였어요. 예. 제가 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경기지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도 예. 당선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유세를 다니고 저하고는 단 1%의 어떤 서로 껄끄러운 관계도 아닙니다. 예, 예. 그 이제 당시에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저보고 모든 것은 책임져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바로 민주당으로 한 얼마 안 돼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지 식사하면서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민주당으로 가더라고요. 예, 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물론 당은 다르지만은 당이 이제 한나라당에서 그쪽으로 건너갔지만 저하고 인간적인 관계는 예전이나 변함이 없다. 당신도 잘 되길 내가 그동안 바랬고 그 양반도 내가 잘 되길 바랄 거예요.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고 그렇죠. 만약에 그 양반이 나하고 선후배 간에 대결하러 그쪽에서 당에서도 뭐 굉장히 요청이 많은 것으로 제가 얘기 듣고 있는데 예.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같이 또 선후배 간에 만약에 공천이 된다면 예.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예. 서로가 또 경쟁 구도로 가야 될 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공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말도 여기 나왔는데 얘기하는 것도 별로 저기 한 건 아니지만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뭐 계속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네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펴실 건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말이죠. 이번에 그래서 출마 만약에- 선언하신 걸 보니까 네. 1번이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다. 여야 간에 대화하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 2번이 집권 여당의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권 내부의 화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화합에는 내가 적입니다. 3번이 이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야 한다. 뭐 이렇게 쭉 쓰셨더라고요. 당 대표에 도전하실 겁니까? 국회의원 당선되시면? 아이고 제가 지금 당대표 도전이다 이런 생각은 절대 갖지 않고요. 그건 또 지금 얘기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얘기가 아닌데 다만 제가 정치 경험이 오래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국가를 경영하는 측면에서 쭉 정치권을 바라보면은 첫째도 정치 안전이고 둘째도 정치 안정입니다. 안정. 예. 안정인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이 당선을 시키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거든요. 당과 청와대와 행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5년간 항해하도록 하는 그런 책무가 당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조금 껄끄러운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예. 제가 과거에 정무장관 시절에 여야 가교 역할 또 원내 총무 시절에 여야 간에 대화한 것 이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지금 막힌 전국 당내 또 화합을 위해서 예. 제가 노력하고 그런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예, 또 그걸 또 많은 의원들이 요청을 해서 예, 예. 이번에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고 예. 또 지금도 혈관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뚫어야 됩니다. 어디 혈관이 막혀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와 보시면, 여당 아니야, 노 그럼요. 그게 아니라 여야 사이에도 막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뭡니까? 지금 국회가 정기가 개원된 지 1개월이 넘었는데도 지금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막힌 거 아닙니까? 막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민주당의 많은 중진 의원 중에 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번에 공천이 돼서 들어간다면 이런 막힌 정국도 대화로서 뚫는 네. 그런 역할도 내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여야는 가불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예. 공생 공존하고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새로운 문화의 대화 문화의 정착이 지금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뒤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가 됐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뒤에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럼요, 울타리로. 뒤에서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당대표에 나가서 전면에서 저는 뭐 그렇게 정 대표 나갈 전면에 나갈 예.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또 후배들이 많이 잘하고 있고 그 양반 역량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이 좀 이탈되는 것은 잘 가자. 저는 벌써 10년 전에 당대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후배들하고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나 또- 뭐 내가 당선도 안 되고 또 공천도 안 되는데 예. 그런 건 얘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또 뭐 정치권 가십이기 때문에 또 네. 그냥 또 안 여쭤볼 수도 없어서 네, 뭐 좋습니다. 이런 하시니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김무성 의원이 뭐 당내에서 세를 굉장히 부풀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김무성 의원은 원래 좀 친박이었지만 또 좀 나갔다가 다시 오고 뭐 이런 분이라서 원조 친박인 우리 서청원 전 대표를 모셔다가 당권을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왜 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당선 이후에 전화 한 통. 교류가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조그만 정성을 다할 때 내가 어떤 것을 개척해서 도와드리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도 지시하고 이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내가 친박을 만들어서 동천 학살당했다고 얘기할 때 친박 만든 것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의한 일도 없었고 예. 이번에 내가 뒤에서 여러 가지 야당의 전직 의원님들 모시고 성명서 내고 하는 것도 이런 것이 통합을 주장했던 대통령 후보에게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인데 예. 이번에도 뭐 제가 사진의 교감 절대 알겠습니다. 그럴 뿐도 아니고 저도 그럴 사람도 거듭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예. 혹시 김무성 의원은 이번에 공천 신청하시는 과정에서 만나신 적 있죠? 제가 만났죠. 예. 네, 만나서 뭐 그뿐만 아니라 그 김무성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과거의 내 중진 의원들도 만나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심지어 대표님이 들어오셔서 당내 화해와 소통을 통해서 잘 가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에 용기를 갖고 주변 분들이 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예. 한 사람도 전 반대하는 건 못 봤습니다. 조금 아까 그 여야 관계 혈관이 막혀 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네네. 그러면 새누리당하고 청와대 사이의 혈관은 지금 잘 뚫려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현실 정치에 잘 모르는데 대화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화는 잘하는데 뭐 지금 제가 전국을 보면은 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저도 뭐 야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예. 이해하는데 좀 너무 청와대와 대통령 쪽을 향해서 자꾸만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혈관이 좀 더 막히는 거 아니냐. 여야 간의 대화도 하고 진심으로 뚫어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모든 문제는 전부 청와대로만. 청와대 얘기하고 대통령 하니까 그러면 여당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거기서 야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 거기서 수용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청와대에 연결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번에 연기해서 이번에 3자 회담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계는 했는데 네네. 아무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의 정치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든 간에 제가 지금 후배들이 하는데 뭐 조금 맡겼다기보다도 더 열심히 해주길 제가 바라고 저도 오늘 그런 말씀은
제가 만약에 좋은 결과가 오면은 그런 일을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예. 대답을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 저 역할을 하시게 되면 새누리당이 이제 청와대를 향해서도 좀 뭔가 할 얘기하고 해야 되죠. 뭐 이 당정청이 서로 협의가 돼서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법안들은 몰고 나가더라도 예.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사전에 지적을 하고 예. 이것은 국민의 목소리하고 변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할 줄 알아야지 똑바로 가는 것이지 청와대 쪽 일방적인 것만 가지고 당정청의 협의를 안 통하고 일방통행식의 그런 과거에 그런 대로 간다면은 굉장히 정치권이 어려움에 계속 빠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 내에서만 보자면 또 너무 제가 미세하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이 정도는 미세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네네. 황운하 대표는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 좀 풀어보려고 하는 쪽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고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말이죠. 그러나 최경환 원내대표 이쪽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심지어는 지금 정기국회 개원 앞두고 그 이른바 정치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최경환 원내대표 쪽에서는 이 법 뭐 위헌 심판 가자, 법 개정 운동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 황운하 대표가 나서서 그럼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뭐 제가 상임 고문이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그 당의 대표나 원내 대표가 저에게 문의하는 것 또는 만나자고 해서 같이들 만나서 대화하는 것 외에는 저도 당내에 간섭을 안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야궁저렇고 자꾸만 뭐 이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혼수 든다고 얘기하면은 혼수 나니까 나가처럼. 그런데 선진화법 사실은 뭐 좀 그 민주주의에 그렇게 아주 상쾌한 법은 아니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과반수인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3표 당선자도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과거의 정치 문화가 굉장히 폭력이 얼룩지고 이러는 바람에 대화 정치로 무드를 바꿔가려고 이제 만드는 것인데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대화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거든요.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황 대표보다도 더 일선에서 야당을 각종 마주하니까. 법안이라든가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그 활성화 방안도 내놨는데 양도세라든가 취득세가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죠. 되니까 경기가 이게 풀어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원내대표로서는 안타까움을 얘기한 것이고. 알겠어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 가신 후에 청와대 비서진 전체의 연령대가 굉장히 상당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비서진의 새누리당 전체가 좀 짓눌리는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실제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우리 가정에서도 노장청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있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그거 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주 과거에 좋은 경력을 지금 펼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레이건 대통령이 몇 살 때 대통령 하셨습니까? 그런 걸 보시면 너무 그 대한민국 사회가 일찍 졸업 현상으로 좀 나이 들었다 그러면 배척하려고 그러는 지금 새로운 건강 또 70, 60, 75세 세대를 중년 세대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그런 것들은 좀 탈피돼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천 신청까지 되어 있는 이 상태라서 뭐 조금 더 구체적인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들을 여쭤보면 주로 이제 답변을 좀 피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 가십형 질문들이 많이 나간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면 처음에 천명하신 것처럼 정말 대화와 타협의 정치 그런 정치를 펼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